판을 읽는 남자 판익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정치부 이호준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끝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선거의 판세와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경기도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판익남은 안양 동안구 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저는 안양시 동안갑입니다. 얼굴이 동안갑이어서가 아니고요. 동안구 갑입니다. 이제 2022년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선도 있었고요. 네. 의원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2022년도 3개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네. 벌써 2022년 3월이 끝나가고 있다.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분기가 끝났어요 벌써. 네. 예. 대선 때는 정신이 없었고요. 대선 끝나고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역에 이제 이러저러 사찰들을 다니는데 제가 지리산도 한번 갔다 왔고 제가 고향이 해남인데요. 해남 대흥사를 가셔 있다 그래서 또 대흥사도 1박 2일 송 대표님하고 같이 예. 같이 다녔어요? 우리 대선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가 제대로 잘 안 되네요. 이번에 뭐 조직부총장 맡으셨어요. 네. 부총장 이번 지방 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당원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건 관리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천 관리입니다. 공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오는 때가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직부총장의 업무가 공천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패배했는데 전반적인 이번 대선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대선 기간만 보면 저희가 매우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웠고 마지막에 그렇게 따라간 거에 대해서 실은 후보님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매우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좀 우리 민주당 반성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0년도 제가 총선 됐을 때 그 180석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깨졌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반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를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손실보상을 제가 법안을 낸 사람인데 자영업자들 코로나. 네. 근데 이제 저쪽 당 후보가 뭐 35조, 50조 딱 지르니까 우리도 50조 합니다. 이렇게 딱 지르고 그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설득할 어떤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 저는 저쪽이 지르니까 우리도 지른다 이런 게 아니고 저쪽이 지르더라도 우리는 정말 현실 가능하고 이런 진지한 정치를 좀 했어야 된다. 이제 2달 뒤 지방 선거예요. 어쨌든 선거 금방 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 대선 패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했던 말을 지키는 것,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다원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떼내면서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의 문제인데 검찰개혁의 문제에서 또 검찰개혁의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은 훨씬 더 제한된 힘을 발휘해야지
균형이 맞는다라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의 문제는 빼어내올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언론 개혁의 문제인데 저는 언론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순서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언론중재법을 통한 처벌 규정. 처벌 규정이 아니라 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내놓는 그것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내놓는 것부터.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는 뭐 패배했지만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의 분위기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당 분위기 좀 어떤가요? 더 초긴장? 오히려 일단 대선 때 서울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5% 서울은 앞섰죠. 5%를 지고 예, 강도는 5%를 앞섰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가 수고했다라는 평가들은 받긴 받았지만 결국은 호남 세 군데와 제주도를 빼놓고는 다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있는 상태. 거기에서 수도권이 중요한데 인천도 조금 이겼고 서울은 졌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래도 5% 이겼는데 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초긴장이라 하면 뭐냐면 경기도 5% 이겼는데 경기도 지면 이제 큰일 나는 최고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경기도의 분위기는 초긴장. 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어떻게 좀 공천 전략을 짜고 계신지 조금 공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선 가능성을 두고 안정적인 그런 공천 전략을 짤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짤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서 논쟁 중에 있는 다만 우리 기존에 계셨던 우리 현직이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이 4년 동안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겠다. 조금 더 현직 그 시장 군수분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둬야 되겠다. 당연하죠. 이런 거죠. 당연하죠. 이준석 대표로 표현되는 세대 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지금 핵심 관. 청년 공천. 예. 네, 청년. 여성에 관련된 공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이죠. 네. 말한 것을 정말 지키는 그런 공천이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분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계세요. 염태영 전 수원 특례시장님은 출마 선언을 하셨고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조정식 의원님 네. 이런 분들 거론되시고 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도 지금 뭐 아직은 여권이니까 아직 범여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좀 뭐 의원님 한 줄 평? 이분들 어떤 매력을 좀 갖고 있을까요? 조정식 의원님 정말 실무에 강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책위 의장도 하시고 정책적으로 이 실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신다. 까도 새로운 게 나오시는 그런 분이다. 양파 같은 남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후배들한테 매우 잘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으세요? 제가 손실보상법을 제일 처음에 제기했을 때 작년 1월달이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리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약간 포퓰리즘 같은 네, 그런 거. 느낌이셨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때 오선 의원님, 다선 의원님이 병덕아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토론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셨던 분이 안민석 의원님이세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매우 출중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은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인데 시민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읽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할 줄 아는 그분이 가진 아이디어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동연 대표님을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국가적 어젠다를 다 섭렵하신 분이잖아요.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민석 의원님 분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의원님의 마음을 약간 좀 안민석 의원님한테 기우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조직 부총장님의 마음을 안민석 의원님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시경이랑 염태영 시장님 엄청나게 서운해하실 거고. 그럼 반대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가장 견제되는 분. 참 이 질문이 가장 어렵네요. 가장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그래도 지역에서 우선을 하셨던 심재철 의원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이 네. 들고, 또 저는 또 잘 알아요. 저희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동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번 이제 만나 뵈신 제가 선배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서는 그분이 가장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 또 세대 교체의 바람이라든지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은혜 의원님도 매우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급으로 보면 뭐 유승민 의원님이나 거물급. 유승민 전 의원님이라든지 뭐 원희룡 전 지사님이라든지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나오시려면은 경기도와의 어떤 관련성, 경기도와 관련된 자신의 마음이 담긴 인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 경기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우리 예언을 한번 해볼까 봐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는 31개 경기도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29대 2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어디 지역인지 말씀하지 마시고 몇 대 몇 스코어 나올 거다. 이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추시면 저희 경기도에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PD가 의원님 지역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추시면 꼭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의원님 나중에 총선 때. 저는 그래도 25석 정도는 했으면 25대 6. 25대 6. 저희 당이 처음으로 됐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민주당 군수, 민주당 시장이 됐더니 좀 다르더라. 사람을 바꿔봤더니 다르더라. 이런 곳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대입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25석, 25군데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그 파닉남에서 못하신 말씀이거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판을 읽어주는 남자 해서 지금 저를 선거판을 읽어주는 그런 남자로 부른 것 같습니다. 또는 정치판을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정책가 출신이긴 하지만 대학 때부터 철고촌에서 이 주거 문제 관련해서 한 30년 정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민생판을 읽어주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거판, 정치판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판을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파닉 남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